근데 90% 그렸다는 건 노. 한 작품에 90%를 그렸다. 그건 또 맞는 얘기고. 90%를 그린 한 작품, 어떤 작품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그리기 어려운 걸 그 숙제 내주니까. 하려거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죠. 몇 개 있죠. 많진 않지만 다행히 기회가 어디서 일반 화가들한테 나 너무 미안한데. 대장 논란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조영남 씨. 그런데 이번엔 미술인들이 조영남 씨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조수가 그림의 90% 이상을 그렸지만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다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 때문인데요. 미술인들은 조영남 씨가 사기 행위를 면피하려고 지어낸 말이다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영남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설상가상, 그죠? 야, 저도 이제 사자성어가 돼요. 엎친데 덮친 게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예, 조영남 씨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술 단체 11개 단체가 지금 고소했죠, 그죠? 이게 뭐 고소는 뭐 할 수 있겠지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혐의 입증이 아니라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이 예.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조영남 씨가 했던 예. 얘기. 뭐 이건 미술계 관행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일단 화가들 입장에서 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상파 화가들부터는 다 개성이 중요시돼서 우리가 다 직접 그렸는데 이게 마치 미술 화가들은 다 이거 뭐 아이디어만 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주는 것처럼 했으니까 우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법적으로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모든 화가 이런 개념 정도라면 예. 명예훼손의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고소가 우리 이만큼 조영남 씨의 얘기에 화가 났다. 우리 화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고소까지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달리 볼 수도 있기는 해요. 11개 단체는 반드시 그 소속 회원들이 있어요. 고소할 때 그 사람들 예. 전부 동의받고 연명 받아서 고소하거든요. 그게 모든 화가 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어떤 그 점을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또 따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조영남 씨가 언론 매체에다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요 일간지에. 예, 주요 일간지에. 그래서 본인이 잘못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예.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좀 깔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술계가 지금 조영남 씨를 이렇게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나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요번에 대작 발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미술계가 조영남 씨에 대해서 좀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작품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기존의 미술계를 갖다가 좀 조롱한다든지 희화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책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게 뭐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기존의 화단 입장으로 볼 때는 좀 기분이 나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뭐 그렇게 뭐 여러 개 열심히 뭐 그림만 그린다고 잘하는 거냐? 딱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아이디어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다는 식의 이걸 보여갖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거 뭐 정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같은 가수가 하나 화단에 뛰어들어가고 화단을 마구 조롱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좀 팽배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냥 딱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조영남 씨가 이거 뭐 대작하는 거 관행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술인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저게 정말 관행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사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술계에서 계속 위작, 모작 논란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 이번에 이제 대작 논란까지 이제 불거지고 나니 또 뭐 해외에서는 또 일부 이게 뭐 대작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그거 이제 팝아트.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미술 관련 협회들이 이번에 약간 좀 교통 정리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조수- 고소를 한 그 미술 단체는 거기가 회화 단체 이제 예. 그쪽인데요. 이쪽에서는 그 사소한 붓터치 하나까지 표현 행위고 그걸 그렇죠. 예술로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행 조수를 두고 관행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 회원들 미술가가 있으면 당신 얘기를 해봐라.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아니, 그리고 저도 그 회화하는데 조수 쓴다. 아니 제가 뭐 미술의 거예요. 조예는 전혀 예, 없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우리 누나가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본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예전부터 저는 사실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그러니까 이게 팝 아트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팝 아트가 이게 뭔지를 제가 잘 아,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 경계가 굉장히 좀 많이 아니요, 불투명해지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일단 그림으로 들어가면 그게 팝 아트가라고 뭐 보기 절대 힘들다라는 아닙니다, 절대. 얘기도 이건 회화의 그리고 영역이다라는 얘기도 팝아트라고 있더라고요.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뭘 거의 그런 건 다 하나씩은 공개되고 드러내잖아요. 그걸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팩토리라는 얘기까지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영남 그럼요. 씨가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시면서 아 나는 여러 명의 조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의 뭐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취지의 뭔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근데 조영남 씨가 다 그린 걸로 알고 뭐 일단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분노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그동안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검찰에 출두하신 날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나는 가수지 내가 예, 미술 잘 우리가 모르는데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고 했던 게 그게 다분히 저는 화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 전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했으나 네. 이제 지금 일단 미술인 협회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면 이거는 본인의 발언에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남 씨가 그동안 얘기를 쭉 하면서요. 단 예. 한 번도 팝 아티스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화수라고 그랬죠. 네. 화수. 화수. 꼭 요번에 검찰에 출석하는 날 처음으로 팝아트라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팝 아티스트라는 얘기도 본인이 처음 했어요. 그 이전에 팝아트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변호사님들 조언을 받은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림만 뭐 하고 그리신 게 아니라 책도 한 권 썼어요.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책 내용은 검색해볼까요? 굉장히 그 미술계를 갖다가 조금 편하게 했다는 조롱, 무시 뭐 이런 내용이고 내가 다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판적인 그 화단에서는 그 책도 혹시 대필한 거 아니냐는 의문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아직 뭐 증명된 건 없고요. 그때 굉장히 화가 난 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과할 거라고 보세요? 조영남 씨? 해야죠. 저는 하지 않기 힘들지 않을까. 제가 하지 않기 힘들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일단 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조영남 씨가 처음에 검찰 들어갈 때 했던 얘기도 아마도 변호사랑 상의했던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사건은 뭐 조영남 예. 씨가 중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처벌도 처벌이지만 중요한 게 또 이 국민적인 인식과 이런 그래. 부분이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만약 옆에 변호사라면 좀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논란이 이렇게 죄송하다 정도만 넘어가도 이게 논란이 조금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주변에 그 옆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혹시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 미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책인 네, 네. 말이죠. 예,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어쨌든 이 조영남 씨 문제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겠죠? 예. 뭐 넘어가든 다음 뭐 주 어떻게든. 정도 기소가 된다고 예, 합니다. 예. 저희가 또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